네, 12월 23일 17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고 왔어요. 첫 번째는 제 당근 수익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당근 수익을 지금 12월이잖아요. 근데 23일 됐는데 23일까지의 매출과 순이익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노하우도 살짝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쿠팡에서 제가 한 1년 정도 전부터 소싱부터 광고 태우고 하는 것까지 다 해주고 나는 물건만 사면 되는 거지. 나머지 운영을 거의 다 해줘요. 그런 서비스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약간 댓글에 이거 이렇게 매출이나 이거를 상승을 보장하는 건 폰지 사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댓글이 많았는데 그때 저를 믿고 신청해 주신 대표님들이 있어요. 잘 돼서 고맙다고, 이거 너무 편하다고, 혹시 네이버나 자사몰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쿠팡처럼 자동으로 운영해주는 서비스 없냐라고 이제 추가 문의가 왔어요. 근데 저도 그게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는 한 10월쯤에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다가 제가 그 대표님들이 이제 연락이 와서 생각이 난 김에 해야겠다 해가지고 어제 다시 계약을 하고 싶다고 다시 본사 측에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는 쿠팡으로 다시 매출을 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도 다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는 요즘에 탈팡 인증들이 많은데 이게 진짠가, 진짜 우리 셀러들한테 타격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셀러를 1년, 2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최소 10년, 길면 2, 30년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저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한 게 8년 차인데 저는 이거 앞으로 온라인이라는 게 없어지지만 않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자영업도 너무 어려워서 단적으로는 최근에 15년 넘게 요식업으로만 돈을 정말 잘 벌었던 제 주변 지인이 있어요. 아는 오빠인데 그 오빠조차도 한 작년부터 계속 온라인 해보고 싶다, 쿠팡 해보고 싶다, 뭐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니 얼마 전에는 정말 뜬금없이 그냥 메시지 하나가 온 건데 되게 약간 급해 보이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이제 진짜 온라인 해야 된다. 나 이제 더 이상 식당 못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온라인 셀링을 강의를 듣던 뭘 하든 단기적으로 월 얼마를 벌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로 내가 평생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대부분의 셀러가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뭔지 네 번째 내용에서 다루겠습니다. 제가 마시는 차가 민토차라고 있어요. 제 세대 분들은 아실 텐데 민들레 영토라고 우리 막 대학교 다닐 때 신촌, 이대, 홍대, 아니면 대학로 이런데 민들레 영토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스타벅스보다 핫했어요. 근데 그 민토에 가면은 일단 모든 사람들이 3시간에 아마 5,000원을 내고 거기 있는 음료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주는 게 이 민토차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커피를 좀 안 마시려고 노력을 하면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민토차가 생각이 난 거야. 네이버에 민토차를 검색했는데 다행히 민토차를 파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토차를 티백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거의 한 5개 티백은 먹는 것 같아요. 차가 당분은 없는데 달달해요. 이게 감로차라고 하더라고요. 수국에다가 현미를 블렌딩한 차인데 달달하고 맛있어서 아침에 마시기에도 부담이 없고 물 대신 마시기에도 부담이 없고 해서 정말 잘 마시고 있는 차입니다. 자, 첫 번째 제 당근의 수익을 공개를 해볼게요. 지금이 12월 23일인데 21일까지 집계된 거, 어제 거 아직 집계를 못했고 왜냐면 당근이 그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드민 화면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통장 내역을 이제 집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세지를 못해가지고 12월 21일까지 총 매출 6,660만 원, 그리고 순이익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4,100만 원이에요. 근데 인건비까지 제하면 제 생각에는 한 3,500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연말까지 하면은 매출 8, 9천만 원 정도 달성을 할 걸로 보여요. 안타깝게도 1억은 못 찍을 것 같긴 한데 좀 그 중간에 이제 저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잠시 이제 광고를 끄고 공격을 수습하는 시간이 한 3일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없었으면 1억 넘었을 것 같은데 당근이 엄청 심플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강의를 이제 안 듣고 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 3기부터는
다른 데서 강의 듣고 오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다른 강의를 듣고도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심플해 보이는데 원래 여러분 심플할수록 그 밑에 있는 뭐라 그러지? 빙산의 일각 밑에 있는 그 빙산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근이 꿀은 맞는데요. 그 꿀인 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당근에 오히려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처음에는 초보들이 오히려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데 왜냐면 이 셀러 특유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당근은 잘 안 돼요. 특히 쿠팡 많이 하셨던 분들은 더더욱 어려워요. 되게 많이 헤매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예 초보라서 당근 내용을 완전 쫙쫙 빨아들여서 완전 초심자의 마음으로 접근을 하던지 아니면 아예 브랜드 운영을 했던 분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갑자기 잘하신 분이 이제 3기 강의 끝나고 면담 세션이 있는데 면담 때 오신 분이 갑자기 잘하셨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브랜드를 만드셨던 분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브랜드 하셨던 분들은 이제 강의 들으면 이제 고속 추월 차선, 내가 그동안 흩어졌던 생각들이 쫙 모여지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러고 이제 바로 잘하게 되고 아니면 평소에 좀 인간관계가 좋고 사람한테 좀 잘하고 이런 분들도 잘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셀러를 오래 하면은 뭐에 익숙하냐면 이 신고 대응 그리고 법적인 내용, 광고 데이터 이런 것들을 예민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쿠팡을 잘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렇죠. 되게 공격적이고 남들 신고해서 못 팔게 만들고 순위 체크하고 데이터 뜯어보고 이제 그 사고방식으로는 당근을 오래 잘하기는 좀 힘들고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셔야 될 거예요. 제 경험상 데이터, 순위, 신고 이런 거 안 중요하고 오히려 내용, 콘텐츠, 감성, CS, 고객과의 대화,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당근에서 제 상세 페이지를 카피한 업체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수강생 분들한테는 제가 뭐 하는지 오픈을 하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셔도 되는데 수강생이 아닌데 같은 업종에서 그냥 제가 낸 아이디어를 그대로 카피하는 업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업체가 저만큼 잘 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겉에서 보이는 것만 카피를 해서는 절대 저만큼 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번 1월, 12월에 좀 깨달았어요. 제가 압도적인 매출을 내는 이유는 이 업체들이 절대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고객 경험 설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고객이 나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 이 과정을 되게 촘촘하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같은 품목으로 심지어 저는 더 비싸게 팔았거든요. 같은 광고 예산을 쓰고 비슷한 매출을 냈던 제 경쟁 계정이 있는데 거기랑 제 계정과의 차이는 이 고객 경험 설계를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제게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비슷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2, 3주만 지나도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제가 강의에서 이 노하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냐면 저도 이번에 12월에 하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때는 제가 왜 이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냐면 그때는 제 경쟁 계정과 정보를 공유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면서 4기 때부터는 이 노하우를 좀 상세하게 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제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 팬층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셀러만 했던 분들은 절대로 이 포인트를 알 수가 없거든요. 브랜드는 셀러랑 다른 거는 내 얼굴,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객 경험 설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재구매나 평판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보니까 평판만 떨어져도 정말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근데 셀러분들은 사실 재구매나 평판을 크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오로지 광고 데이터, 순위 이런 것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저랑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셀러 하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광고 데이터를 막 분석을 하더라도 제가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당근의 업계 평균 CPC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 처음에 그 자료 한번 딱 열어보고 그 뒤로 절대 열어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었어요.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비밀 자료랍시고 다니는 자료의 CPC가 실제로 광고를 집행했을 때 광고가 잘 타는 CPC랑 너무 달랐고 그거대로 했으면 제가 이 정도 돈을 못 벌었을 것 같거든요. 셀러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물론 브랜드도 당연히 규모가 커지면
그런 접근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당근에서 막 회사를 운영하는 정도로 크게 하지 않으면, 물론 그런 계정들도 많아요. 당근에서 막 연매출 뭐 7, 80억씩 하는 계정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뜯어보기보다는 고객 경험 자체를 고객의 입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느낄까,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당근에서의 광고 데이터를 거의 보지 않아요. 광고 담당자가 따로 있고 담당자가 제가 볼 수 있는 시트에 그냥 계속 매일 입력만 합니다. 근데 그냥 매출이랑 광고비 정도만 체크하고 사실 광고 데이터를 막 뜯어보지 않아요. 근데 뜯어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광고가 잘 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광고가 잘 안 탄다라는 거는 내 광고 예산에 하루에 100만 원을 설정을 해도 광고비 자체를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광고 데이터를 본다고 그 답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고객 입장에서 내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는 여정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이 지점에서 막힐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광고 데이터를 안 보는데도 아직까지 저만큼 안정적인 매출과 순이익을 유지하는 업체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위해서는 기존 셀러분들은 이제까지 뭐 구매 대행을 했든 쿠팡을 했든 이런 걸 하면서 장착한 또 셀러 특유의 사고방식이 있거든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당근에 맞는, 그러니까 브랜드에 맞는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26일 라이브에서 살짝 공개를 할 텐데 궁금하신 분들은 26일 라이브 저녁 8시에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껴가지고 쉬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라이브는 24시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다시 보시면 되고 이 라이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브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3,000원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쿠팡 자동 판매 서비스. 이 서비스가 제가 사실 계속 이 회사랑 미팅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서비스가 좋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원래는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여기서 매출을 내는 계약을 하려다가 계속 미뤄졌거든요. 제가 당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이제는 제가 당근에서 이제 완전 자동화를 해놨기 때문에 거의 당근에 들어가는 이제 시간도 리소스도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새해부터는 쿠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쿠팡 자동 판매 서비스가 이게 최근에 사실 바로 어제죠. 그 전에도 다른 대표님들이 괜찮다, 잘 된다 이런 저한테 인사는 해주셨는데 다른 대표님들은 이분은 제가 되게 안지 오래된 대표님 한 4년 됐나? 저 그 유튜브 초창기 때 저한테 브랜드 컨설팅 받았던 분들인데 연락이 와서 이게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 쿠팡 말고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려고 한다. 쿠팡에서 이 상품을 팔았던 게 여기랑 잘 같이 했던 게 잘 되는 건 고사하고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편해. 그래서 네이버나 자사몰로도 이제 브랜드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혹시 근데 이 업체는 쿠팡밖에 안 하거든요. 다른 데도 이런 자동으로 관리해주는데 없냐 소개해달라고 하는데 뭐 제가 아는 업체가 없어서 소개는 못 해드렸어요. 또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검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실력 자체가 검증이 된 업체라서 제가 아는 업체가 없어서 소개는 못 드렸는데 맞다. 이제 나 이거 해야지. 왜냐면 제가 새해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쇼피파이, 아마존, 미국에서 판매하는 거 준비하고 있고 제 상품부터 이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컨설팅했던 대표님들이나 아는 대표님들 상품들 이제 팔 수 있으면 판매 대행, 마케팅 대행까지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가 쿠팡이었는데 쿠팡도 이제 계약을 하려고 지금 이제 컨택이 된 상태예요. 다시 연락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고 그 상품,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제가 이제 쿠팡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쿠팡이 과열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알거든요. 잘 버는 사람은 잘 번다는 거를. 계속 잘 벌어요. 잘 버시는 분들은. 그 잘 버는 그 차선을 타야 되는데 쿠팡이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유튜브나 뭐 인스타 이런 데서 쿠팡에 대한 역정보나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유튜브나 이런 거를 아예 안 보고 쿠팡을 경험을 안 한 분들이 제 생각에 훨씬 잘 팔 것 같은 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초보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속 거기에 현혹이 돼서 강의를 결제하고 계속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저는 일단 쿠팡 판매에 대한 유튜브는 아예 안 봅니다. 구독도 하지 않고. 왜냐면 제가 쿠팡 안 하기도 하지만 역정보가 제일 많은 분야라고 생각해요. 쿠팡 판매에 관한 유튜브들은. 차라리
잘 팔고 있는 사람을 한 두세 명 정도를 만나서 조언을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 팔고 있는 분들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잘 팔고 있는 분들을 봤다 보니까 쿠팡에서는 이렇구나라는 결론을 냈고, 결국은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동 판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쿠팡이 소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소싱을 해줄 뿐만 아니라 상품 자체를 추천해 주는데, 추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브랜딩까지 다 해줘요. 사입까지 다 해줘. 필요하면 제조까지 다 해줘. 그리고 여기에서 진입장벽을 만들고 시작을 하는 서비스인 거예요. 초보 입장에서는 사실 쿠팡이 쉽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쉬운 거지, 좀 브랜딩을 해서 판다, 쿠팡에서 제대로 판을 깔고 판다라고 할 때는 초보들은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리소스가 없어요.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고는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아예 정보가 없어서 그 모든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저렴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저는 쿠팡에서 처음 시작하려면 필요한 자본금을 성공을 위해서는 최소 3,4천만 원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판매만을 위한 거라면 100만 원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거기서 벌리는 돈이 월 1,000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위해서는 최소 3, 4천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해주는 서비스인 거예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상품 하나를 제조해서 판매까지 완료를 해주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탈팡의 움직임들이 많은데요. 커뮤니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셀러분들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쿠팡이 타격을 심하게 입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어제 뉴스 뜬 거 보니까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쿠팡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빌드업은 일단 물류창고 화재라는 게 쉽게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화재를 한 두세 곳에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났고, 그 다음 빌드업은 제 생각에 누가 죽었다, 배달기사가 죽었다, 이런 거 되게 이슈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사람들이 배달기사들을 얼마나 혹사를 시켰길래 그런 거냐 하면서 이제 그런 여론을 만들어서 새벽에 배송을 시키지 마라, 이런 쪽으로 여론이 갔다가, 그래서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알리프레스를 시작을 하냐, 쿠팡한테만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안 넘어갔던 거예요. 이거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으로 꺼낸 게 개인정보 노출이잖아요. 무슨 거기에 있는 임직원들 쿠팡에서 개인정보 3천만 명치를 유출했다나? 그걸로 했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쿠팡 탈퇴 행렬이 생긴 거죠. 탈퇴하자 했는데, 웃긴 게 탈팡이라고 하는데, 이 탈팡의 움직임이 최근에 뉴스에 따르면 200만 명이 탈퇴했다라고 하는데, 어딘가에 캡처돼서 돌아다니는 짤이 있어요. 12월 3일에 가입해서 12월 4일에 탈퇴한 거 인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허술하냐면, 가입 날짜라도 가렸으면 이 사람은 쿠팡을 원래 쓰다가 탈퇴한 사람이구나, 진짜 쿠팡의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정말 분노해서 탈퇴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가입하고 오늘 탈퇴한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탈퇴 인증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한 거라고 보이니까, 물론 전체가 그렇진 않겠죠. 실제로 쿠팡을 탈퇴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짤을 돌아다니니까 이거는 물론 쿠팡에 등을 돌린 소비자들도 있지만, 일부는 그거를 되게 주도하는,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 아마 쿠팡에 불만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쿠팡이 이참에 욕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특히 판매자분들이나 셀러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쿠팡이츠. 평소에 이제 쿠팡의 플랫폼 장악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분들도 쿠팡이 이참에 좀 한 방 먹어가지고 쿠팡을 견제해줄 플랫폼이 생겨서 쿠팡의 이 횡포를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분들도 결국은 쿠팡이 타격을 입어서 본인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걸 원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이 대체해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지금 쿠팡 대신해서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 플랫폼이 어디예요? 물론 국내 업체들도 탈팡에 대비를 해서 온갖 쇼핑몰들이 지금 다 막 엄청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기회다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탈팡이 엄청나게 큰 흐름인 것 같진 않은 게, 물론 전 주변에서 들은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달기사분들이 올리는 글들에서 물량이 줄었다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물량이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쿠팡을 대신해서 만약에 알리나 알리프레시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알리가 쿠팡이 했던 나쁜 행동들을,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나 판매자들이 힘들게 했던 그 행동들을 이 관행을 배웠으면 배웠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알리는 배웠잖아요. 이렇게 판매자나 자영업자를 쥐어짜도 시장 점유율만 잘 유지하고 성장을 시키면 결국 판매자와 자영업자가 쿠팡을 이용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 그리고 쿠팡의 매출과 시장 장악력과 순이익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한다는 거를 이미 쿠팡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쿠팡이 소비자 중심으로 가면은 이긴다라는 것을, 그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압승한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정 단계에 머물고 있고 지금 테스트를 해본다라면 모를까, 이미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라서 앞으로 이렇게 판매자나 자영업자를 쥐어짜는 움직임은 가속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탈팡 자체는 판매자한테 별로 이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일단 유의미한 움직임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실제로 조장을 하는 분위기가 있어 보이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이제는 세무조사까지 하고 영업 정지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랬다가 나중에는 홈플러스까지 인수를 하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쿠팡을 괴롭히고 싶은 느낌인 거예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쿠팡이 아무리 괴로워져도 이것 자체가 이미 이 모든 플랫폼한테 쿠팡이 준 교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할 거예요. 오히려 더 악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셀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근이랑 쿠팡을 병행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쿠팡에서 이 많은 물량과 매출을 담당해주고, 물량이 많고 매출이 나오면 내가 단가를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당근에서 현금 흐름과 예측 가능한 순이익을 확보를 하면, 당근의 규제가 아마 2, 3년 뒤에는 거세져가지고 지금같이 꿀이 아니겠죠? 그때 안쪽으로는 당근에서 안정적으로, 그래도 당근의 규제가 심해지기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탈팡에는 큰 실체도 없고 타격도 없고, 결국은 소비자들이 계속 쿠팡을 선택해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이제 쿠팡이 지금의 판매자분들을 쥐어짜는 관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다른 플랫폼으로 대체가 될지언정.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제가 좀 빨리 얘기를 해서 네 번째까지 올 수 있게 됐네요. 업무에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 중요한데 급한 거,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 급한데 안 중요한 거, 안 급하고 안 중요한 거. 여러분은, 모든 분들은 중요하고 급한 거를 가장 먼저 처리하겠죠. 이거는 모두가 똑같아요. 근데 차이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뭘로 하느냐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를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걸 하느냐, 아니면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도 하고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 다시 위계를 세워서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에 얼마나 내 시간에 배분을 하느냐가 이 셀러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쳤잖아요.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벼락치기를 하죠. 벼락치기 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다음에는 진짜 내가 일주일만 더 미리 준비해야지. 근데도 전날 전전날 벼락치기를 해요. 다음에는 안 해야지 하지만 그거를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0년 동안 반복을 해요. 평생 그렇게 살죠. 미리미리 안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번에는 제가 또 고졸분들이 잘 사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공부를 잘 했던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잘 살 확률이 높은 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랑 달라요. 막 100억, 200억 버는 거랑 다르게 가난하게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거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만약에 잘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되신 분들은 이제 성인이 돼서 세상의 쓴맛을 어릴 때 먼저 보고 뭔가 큰 깨달음이 있어서 생각이 충분히 바뀌어서 그게 축적이 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생각이 바뀌는 거랑 삶의 습관이나 방식이 바뀌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생각은 단기간에 깨우쳐도, 생각은 단기간에 깨우칠 수 있어도 이걸 내 삶에 적용하고 습관화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실행을 하더라도 깨달았을 때의 순간보다 보상이 안 와서, 생각보다 이 실행했다는 보상이 오지 않아서 이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 계속 오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나 선배가 있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는 누가 나한테 맞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것들을 꾸준히 하는 거를 계속 안 하거나 미루거나,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게 되면서 결국은 지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보상이 바로 안 오니까. 근데 제가 당근을 하면서 수강생분들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브랜드 하신 대표님들의 코칭을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랑 당장 현금이 나오는 강의를 듣는 분들의 성향이 다른 게,
미리미리 뭔가 미래를 대비하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브랜드 하시는 분들이 2, 3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 준비하시는 성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단기간에 되게 빨리 성장하거나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제가 잘해서 그분들이 잘해서도 있지만 미리 준비해온 것들도 상당히 많았던 거죠. 제 생각엔 근데 이제 당근 셀러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번부터 이제 1대1로 계속 미팅을 하는데 당근 얘기도 하지만 사실 그동안 이제 셀러 하기 전에 뭐 하셨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는 편인데, 미리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뭐 내가 잘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대비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근데 지금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하고 살아왔어도 2, 3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도 지금 엄청난 이슈인데, 그러니까 현대차가 당연히 그거를 미리부터 알았을 텐데, 이번에 테슬라 자율주행을 보고 현대 내부에서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이제 임직원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측이 안 돼서 진짜 당장 1년, 2년 단위로 예측을 하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해서 움직이는 것이 습관화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세태에 맞춰서 그 주기를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돈이 없어지면 급하게 강의를 듣고 급하게 돈을 벌어보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계속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미리 쌓아놓은 게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성과가 잘 나는 경향이 있어요. 당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초보라도 당근이 잘 된다고 했던 거는 그 전에 최소한 남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 근데 아무 데이터가 없는 20대 초반이 잘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1년 주기로 계속 이제 올해 달성해야 될 목표 이런 거를 세우고, 좀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업무들을 일주일에 최소 3시간, 4시간이라도 끼워 넣어가지고 루틴화 하시는, 그걸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이번 주에 꼭 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할 틈을 만들어 놓고 짜투리 시간에 계속 준비를 하는 것. 이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원히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상태로 그때그때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쓰고, 돈이 급해서 계속 강의를 듣고 급한 마음으로 임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든 잘하게 되는 데에는 물론 절대적인 노력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 숙성 기간이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거를 배우고 나서 다시 내 인생을 살면서 이 배운 것에 대해서 전혀 떠올리지 않아도 뇌에서는 자동으로 이 미리 배웠던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상을 재해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같은 예를 들어서 10의 양의 일을 일주일에 몰아쳐서 하는 것보다 10을 1씩 쪼개서 일주일에 하나씩 하게 되면은 숙성을 거쳐서 좀 더 확실한 내 것이 될 수 있고 실력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긴 시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따로 있긴 해요. 그리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10시간은 몰아서 하는 것보다 1시간씩 10일 동안 꾸준히 하는 게 있는데, 이 업무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나 상세 페이지 글쓰기 연습을 한다. 이런 거는 4시간 동안 몰아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루에 30분씩 쪼개어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고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상세 페이지를 오늘 써보고 내일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됐어. 내일 다른 상품을 사기 위해서 우연히 보게 됐을 때 어제 내가 쓴 거 그 생각을 바탕으로 남의 거를 보고 이런 포인트를 썼구나 평가하게 되고, 또 오늘 써보고 또 다음날 다른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고, 이렇게 쓰고 피드백하고 다른 거 참고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잖아요. 이러면은 10시간 동안 내가 다른 상세 페이지를 아무것도 안 보고 진공 상태에서 내일이 쓰는 거랑 다른 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업무도 있겠죠. 엄청 방대한 데이터를 한 번에 봐서 어떤 결론을 도출을 해야 돼. 또는 아직 시스템이 없는 회사에서 시스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이렇게 좀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하면은, 이런 업무는 막 하루에 1시간에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3, 4시간을 집중해서 한 번에 빡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하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언젠가 해야겠다, 유튜브를 해야겠다, 글을 써야겠다 느끼는 게 있으면 매일매일 루틴화해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업무를 꾸준히,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이제는 진짜 브랜드가 중요해졌잖아요. 이제는 정말 셀러분들이 설 자리가 거의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이 축적이 되는 데이터, 축적되는 어떤 컨텐츠,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지면서 가면은 당장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급하게 강의를 듣고 막 그렇게 살지 않아도 최소 2, 3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고 여윳돈도 있고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메모를 좀 많이 해놔서 그런지 빨리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이걸 제가 오늘 좀 다듬어서 오늘 올리게 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요즘에 정말 크리스마스인데도 어제 또 자영업자 카페에 가봤어요. 제가 온라인 셀링만큼 자영업에도 항상 관심이 많거든요. 이 경기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역대급으로 작년 겨울보다 더 얼어붙었다. 작년 겨울이면은 그때 이제 계엄 이후에 민심이 좀 안 좋을 때였잖아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최악이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잘 안 나고 그런 것 같아서 또 저희는 이거를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년을 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을 현명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26일 라이브 신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10체 라디오였습니다.